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지역사회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증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혜냐 기부냐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부영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서발 고속철의 전라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나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굴을 하나씩 낱개로 키워내는 개체굴 양식 산업이 서해안 갯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광주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을 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 소상공인들을 만나 이슈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복합 쇼핑몰 공약을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한 송갑석 선대위 위원장이 또다시 나섰습니다. 시의회를 찾아와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문제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광주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계약에서 그럼 복합 쇼핑몰이 지역 발전의 상징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싸움이 붙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20, 30대 다른 시각도 있겠잖아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GDP가 전국에서 꼴등이라는 등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광주 공약이 대형 복합 쇼핑몰뿐이냐며 양질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라고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복합 쇼핑몰 이슈화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지역 시민들을 만나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윤석열 후보도 전북과 목포를 방문해 호남 경제발전론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청년층과 30대 여성층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계속 꺼내들며 공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광주 공약이 군공항 이전 등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에서 복합 쇼핑몰 논란으로 인해 광주의 대형 이슈나 사업들이 묻힐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중반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민의힘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정도 제대로 알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도 부각시켜 이 시장으로선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분석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대선 이슈에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국민의힘의 복합 쇼핑몰 유치 논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잘못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광주를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와서 복합 쇼핑몰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 이거는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다. 광주시장이 잇따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물론 광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취지가 크지만 한편으론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로 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은 후보 등록 전까지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논란의 경우 광주시정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현 정국에서도 말을 꺼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유력 대선 후보와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공천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지지율 관리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의 경우 20, 30대와 주부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논란 속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있을 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때 아닌 복합 쇼핑몰 유치 논란이 이 시장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은 DJ와 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 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습니다. 추위 대비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어제보단 3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영상 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약한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됐습니다. 전남 6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장기간 이 대기가 점차 더 메말라 가고 있는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남아있지만 먼지는 없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구름은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부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인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공대 부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나주시와 전라남도,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1심 법원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전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땅 35만 제곱미터 땅에 5,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부인지 특혜인지 논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밀실 합의를 주장하며 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서 공개를 둔 논란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법원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서 내용이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리어 기증 이후 자녀 부지에 대한 행정 처리가 대가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서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이익이 예상이 되는 바 그중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자고 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시나 전남도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판결에 따라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개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리서 이렇게 공개하기보다 일단 그 공청회랄지 행정 절차 추진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개해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자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행정 절차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나주시가 지난해 11월 학교와 녹지 부지를 늘리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의 당초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부영주택 측은 이번 달 중순쯤 예정했던 변경 계획서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주민공청회에도 불참을 거듭하고 있는 부영주택 측이 협약서 공개 판결을 계기로 자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대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아이파크 분향소에서 분향을 마친 뒤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피해 배상 대책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화정 아이파크 피해 복구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광산구에 사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직장 앞에 게시된 대선 후보의 현수막 1개를 무단으로 철거해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의 자체도 중단된 상태인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추석 명절 전 전라선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서발 고속철도 SRT. 하지만 코레일과 SR로 양분된 철도 체계가 고착화되고 더 나아가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노조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된 고속철도를 투입을 해야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무궁화호라든지 일반 열차가 점점 축소 폐지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코레일과 SR 통합에 찬성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입니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여수와 순천 등 전라선 지역을 직접 언급하며 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만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운행의 선결 조건인 철도 통합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철도 노조는 지난달 윤석열 후보 측에 철도 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윤 후보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철도통합 공약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대 명분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SRT의 전라선 추가 운행은 바로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 진영 대선 주자들은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철도 통합을 통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 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또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지대장 개편으로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농지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굴을 하나씩 낱개로 키워내는 개체굴 양식 산업이 서해갯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워온 기술을 국내 여건에 맞게 진화시켜 고급 굴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전남 신안군의 한 해변. 성인 허벅지 높이 책상 모양의 시설이 갯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개체굴 양식장입니다. 남해안의 덩이굴과 달리 개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1년 반 동안 어망 안에서 키워냅니다. 일반 양식장과 달리 부표를 쓰지 않는 데다 굴도 까지 않고 껍질째 유통하기 때문에 폐각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양식입니다. 밀물과 썰물 따라 자연에 노출되는 시간까지 굴에 더해지면서 굴의 껍질이 두꺼워지고 그만큼 유통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노출이 되게 되면 굴이 훨씬 더 생명력이 더 강해지니까요. 그만큼 향이 강해요. 예, 향도 강하고 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질이 훨씬 더 찰지죠. 신안군은 지난 2019년 개체굴 종주국인 프랑스의 전문 학교로 어민들을 보내 기술을 익혔습니다. 국내 여건에 맞게 서랍을 넣고 빼듯 양식 시설을 진화시켜 조류와 파도, 바람 등에도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개체굴은 80g에 1,000원 선으로 일반 굴보다 10배 이상 비싸지만 지난해 시범 생산한 전량이 성공적으로 납품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브랜드를 이용해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꿀로 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가 있어서 신안군은 2026년까지 연간 1,000톤의 개체굴 생산 기반을 갖추고 고급 굴 시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정선 전 총장은 광주 교육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광주 시민과 함께 더 큰 포용 교육으로 더 좋은 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과 인공지능 미래 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이팅! 윤준 법원장이 신임 광주 고등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윤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관의 관료화를 조장해 법관이 지켜야 할 재판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탈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원장을 역임한 윤 법원장은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변호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안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외국인 여행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방역 우수 관광지 125곳을 선정했고 여기에 문화전당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은 관광공사의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방역체계 구축과 동선, 관광객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도 음식이 사라지거나 퇴색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계승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을 제안해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2월부터 8월까지 해남 어란진항에서 신안 송도항까지 서해안 남부 지역의 주요 항만과 항로를 대상으로 연안 항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목포항과 가거도항 등 14개 항으로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주요 항만과 여객 항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이용자들에게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해 유아 1인당 공립은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 지원합니다. 전남의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14만 3,970원에서 2020년 7만 9,200원, 2021년 6만 1,570원, 2022년 4만 5,940원으로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3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약한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한 눈이 날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됐습니다. 전남 6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장기간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남아있지만 먼지는 없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늘 구름은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평 영하 1도 안팎에서 시작하고요. 담양과 화순도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도에서 4도 분포로 낮 동안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목포 영하 0.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도에 그치겠고요. 완도도 영하 0.1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5도 보이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 5도, 여수의 낮 기온도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인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 추위가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